정수와 유리수의 우리 이제 덧셈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 덧셈인데요. 사실 이 덧셈을 음수가 있기 때문에 뺄셈도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우리는 이제 양수와 양수 계산 혹은 그다음에 음수도 이렇게 음수도 이렇게 더하기 빼기가 되기 때문에 음수도 더하기가 되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를 적절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우선 하다가 이따가 좀 설명을 할게요. 우선 두 개로 나눕니다.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입니다. 그래서 양수 더하기 양수, 음수 더하기 음수 이 꼴이에요. 이해되세요? 양수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뭡니까? 그냥 5 더하기 7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못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른 두 수 같은 경우는 더하기 양수 더하기 음수, 음수 더하기 양수 이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양수가 큰 수, 음수하고 양수도 할 때 양수가 큰 수는요 어떻게 됩니까? 7 빼기 5 뭐랑 같다고요? 바로 빼기랑 같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적절히 생각하면은 이걸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부호가 같은 두 수는요, 플러스 같은 경우는요, 보세요. 숫자 둘이 그냥 숫자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공통인 부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인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두 개를 뭐한다?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플러스 7 더하기 플러스 9 한번 해볼까요? 부호가 같죠? 그러면 숫자 더해줍니다. 얼마죠? 7 더하기 9니까 16. 그 다음에 이 부호를 앞에다가 써주시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지금 마이너스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 분수 나왔지만 좀 쉽게 할게요. 빼기 6 빼기 음수 6에다가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9를 한번 더해보겠습니다. 부호가 어떻다? 둘이 같다. 그러면 숫자 둘에 더해주고요. 앞에다가 공통인 부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됐죠? 분수에서 여기 보세요. 분수에서 더하기 빼기 하는 방법 뭐 해야 된다? 통분해야 된다. 이거 까먹지 마시고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숫자가 더 큰 수를 택합니다. 5하고 7 누가 더 크죠? 7. 그쵸? 그래서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주시고요. 부호는 숫자가 큰 숫자의 부호를 따라갑니다. 뭐라고요? 숫자가 큰 숫자의 부호 플러스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7에서 2, 7이 더 크니까 7에서 5, 7과 5, 7이 더 크기 때문에 7에서 5 빼주고요. 큰 부호를 따라간다. 됐습니까?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위에는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인데요. 3분의 1하고 2분의 1 누가 더 클까요? 2분의 1. 그쵸? 여기 곱하면 3, 곱하면 2. 이거 1초 만에 볼 수 있는 거죠? 1초 만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분수, 애가 더 크다. 그럼 뭐 한다? 큰 거에서 뭐 한다? 작은 거 빼준다. 통분하니까 6분의 3, 통분하니까 6분의 2. 그 다음에 누가 더 크다? 2분의 1이 더 크기 때문에 큰 거의 부호를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6분의 1.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좀 됐습니다. 부호 찾는 방법.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다를 때는요.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갑니다. 마이너스 7 더하기 플러스입니다.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빼기를 할 것이다. 7하고 2 중에서 누가 더 크다? 7이 더 크다. 빼주시고요. 부호는 큰 쪽.
큰 수의 부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7 빼기 2는 5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됐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요. 숫자가 같아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다. 그러면 얼마가 된다고요? 얼마가 된다고요? 0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별표, 마이너스 불표는 똑같은 수를 더하고 똑같은 수를 빼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됐습니까? 우선 두 번째는요. 주의할 게 0을 더하면 그 숫자 그대로가 된다는 거.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어떤 수에 0을 더하거나 0에 어떤 수를 더하면 그 수는 항상 뭐가 된다고요? 자신이 된다. 됐습니까? 두 번째, 수직선을 이용해서 두 수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2에서 3을 더하는 방법은요. 무슨 말이냐? 2에서 3만큼 더하기는 뭐진다? 커진다. 오른쪽으로 3만큼 더 간다. 2에서 3만큼 더 가니까 총 얼마가 된다? 5만큼 된다. 이것을 수직선으로 이용하고요. 음수 보겠습니다. 더하기는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같은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마이너스 1만큼 가고요. 마이너스 1에서 같은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래서 총 얼마만큼 간다?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뭐다?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과값을 보니까 2하고 2를 더하니까 3. 같은 부호일 때는 같은 부호 붙여주시면 되고요. 3하고 2 더하면 5. 그리고 같은 부호이기 때문에 같은 부호 써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아니하죠? 이해되십니까? 다음 거 보겠습니다. 양수하고 음수하고 양수인데요. 보시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야. 플러스는 뭡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갔다가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3칸 간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플러스는 오른쪽으로,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1만큼 오른쪽으로 갔다가 3만큼 왼쪽으로 하니까 2만큼 왼쪽으로 한다. 마이너스 2다.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주신 다음에 큰 숫자에 부호를 붙여주시면 된다. 됐습니까? 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플러스인데요.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한 칸, 플러스는 오른쪽으로 3칸인데 앞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3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만큼 와 있으니까 플러스 2한 거하고 똑같다 라고 하겠죠. 우리 앞에서 계산한 거 배울 때는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플러스로 계산할 때는 부호가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큰 거에서 작은 거,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시고요. 뭐 한다? 이 큰 거에 부호를 앞에다 써주시면 됩니다. 3 빼기 1은 2 플러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수직선에서 이제 분수를 나타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이너스 2분의 1 왼쪽으로 2분의 1만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4분의 3만큼 왼쪽으로 4분의 3만큼 또 가라. 그러면 방향이 서로 같기 때문에 뭐 한다? 둘이 더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할 때는 분수 더할 때는 뭐 한다? 통분한다. 됐죠? 4로 통분할 수 있네요. 얘가 얼마가 된다? 4분의 2만큼. 그러면은 같은 부호이기 때문에 서로 더해주면 되고요. 4분의 5고요. 부호는 서로 같은 부호 써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4분의 5만큼 왼쪽으로 갔다가 플러스 2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옵니다. 그럼 얼마냐? 계산해 볼까요? 얘가 통분해 주니까 4분의 2입니다. 그쵸? 부호가 어떻다? 서로 마이너스 플러스 다르다. 그럼 빼주는 겁니다. 누가 더 크죠? 4분의 5가 더 큽니다. 그래서 4분의 5에서 4분의 1을 빼주실 거고요. 큰 수의 부호를 앞에다 붙여주시고 계산해주면 4분의 3이고요. 앞에 부호 붙여주시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 설명입니다. 덧셈에는 어떤 법칙이 있냐? 두 가지 외우시면 됩니다. 덧셈을 할 때는요. 교환 법칙. 뭐냐면 2 더하기 1은 1 더하기 2랑 같습니다. 뭐라고요? 3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2와 1에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도 뭐한다?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정수 유리수에 다 포함됩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2는요. 이 더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서로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더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니까 2 빼기 2라고 똑같다 그랬죠? 2 빼기 1 그래서 얼마가 된다?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앞뒤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무슨 법칙? 교환 법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뒤의 위치가 바뀐다. 앞과 뒤가 교환한다. 앞과 뒤가 뭐다? 위치가 바뀐다. 됐습니까? 됐죠? 다음 두 번째는요, 결합 법칙입니다. 순서가 A, B 더하기 C 순서인데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순서인데요. A, B 먼저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B, C 먼저 할 수도 있다는 게 바로 결합 법칙입니다. 그래서 A, B 말고 B, C가 이렇게 괄호가 쳐 있으면 결합 법칙이라는 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은요. 얘 먼저 더해서 3 더하기 3에서 6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1 더하기 2 더하기 3은요. 얘들이 먼저 더해서 1 더하기 5에서 6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2 먼저 계산해서 6이 되는 거랑 2 더하기 3을 먼저 계산해서 6이 되는 거랑 값이 어떻게 해요? 둘이 똑같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1 더하기 2를 먼저 결합해서 계산하는 것과 2 더하기 3을 먼저 결합해서 계산하는 게 같다. 이게 바로 결합 법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보시면 결합 법칙이 성립함으로 애 또는 괄호를 쳐도 생각해도 되지만 어떤 괄호를 안 치고도 순서대로 계산해도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이해되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좋냐면요. 결합 법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2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먼저 이렇게 계산하면은 같은 부호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두 개 빼주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호 붙일게요. 그 다음에 뭐 한다? 얘를 이렇게 붙여주시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또 다른 부호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빼주시고요. 큰 부호 따라갑니다. 그래서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것보다 어떻게 한다? 결합법칙, 교환법칙을 이용하면요. 우선요. 얘를요. 어떻게 합니까? 우선 더하기 마이너스 3 이거는 무슨 법칙을 이용한 거죠? 바로 이 둘의 위치를 바꿨죠. 그쵸? 이게 바로 뭐예요? 교환입니다. 그 다음에 얘부터 먼저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하기 같은 부호니까 더하기 4 빼기 3 이게 바로 결합이 되겠죠. 결합 법칙. 그 다음에 4 빼기 3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큰 부호 붙여주시면 어떻게 된다? 플러스 1이 된다.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적절히 섞어주면 더하기식이 더욱 어떻게 된다? 쉬워진다. 보겠습니다. 우선 얘 둘이 보려고 했더니 우선 이 식을 할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이렇게 계산을 하고 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효과적인 건가? 아니면 먼저 무엇을 하는 게 효과적인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플러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어요. 먼저. 그러면 얘부터 먼저 계산해 주면 0이 되는구나 하니까 얘를 먼저 계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얘와 얘의 순서를 이렇게 바꿨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순서를 바꾸는 건 교환법칙. 그리고 계산을 먼저 얘가 먼저 했어요. 원래는 앞에서부터 하는 게 맞는데 덧셈 같은 경우는 순서에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결합법칙입니다. 원래 해야 될 계산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계산하는 게 뭐라고요? 결합법칙이라고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똑같은 수를 더하고 똑같은 수를 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얼마가 된다고요? 0. 그래서 쉽게 플러스 7이 나옵니다. 이렇게
교환 법칙. 앞뒤를 바꾸거나 결합 법칙. 계산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한다고요? 더 쉽고 더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거를 일반적인 학생이 보면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7을요. 14로 바꾸고 2분의 얼마가 됩니까? 15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5에서요.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니까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어떻게 된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줄 거고요. 큰 거의 부호를 따라가니까 플러스. 플러스 2분의 14 약분해 주니까 플러스 7. 이렇게 구할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어떻게 돼? 순서 한번 바꾸니까 그냥 이거 계산 안 하고 0이니까 그냥 얘 더하면 끝나는구나. 이런 식의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적절히 바꾸시면 어떻게 된다?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우리 마무리 한번 더 할게요. 이거 헷갈리니까 초반에는 헷갈립니다. 하지만 이거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다? 그냥 쉽게 합니다. 지금은 het갈린데 빨리 정복을 해야 돼요. 왜? 어차피 할 거 미리미리 해두면 편합니다. 보십시오. 양수 더할 때는 양수, 음수 더할 때는 음수입니다. 숫자 같은 부호일 때는 합한 다음에 공통의 부호. 합한 다음에 공통의 부호. 부호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된다? 차를 합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큰 거에서 작은 거 한 다음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여기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넘어가서요. 같은 수 더하고 같은 수 빼면 무조건 0이다. 이거 꼭 이용하셔야 됩니다. 더할 필요 없어요. 됐습니까? 두 번째, 0을 더하거나 앞뒤로 0을 더하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자기 자신이 된다. 왜? 아무것도 안 더한 거랑 똑같으니까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덧셈에서 교환 법칙은 앞뒤에 숫자를 바꾸는 거고요. 결합 법칙은요, 계산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걸 적절히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